바람이 나서 헤어졌는데 1년의 과정대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화로 상을 탔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는데 지배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연봉도 제일 높고 워라밸 제일 좋고 매니저 제일 좋은 회사 노트북 보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외국계로 가겠다라고 저도 계약직으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외국계 다니면서 영어는 기세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낀 사람으로서 저는 외국계에 한번 발 담고 나서 이직은 다 링크드인 가지고 했거든요. 엄청 아대아대요 프리랜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류입니다. 1만 구독자 기념 Q&A 열었는데 답변을 좀 새로운 환경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용산 가족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쯤이 돼가지고 밥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하다가 밥을 먹을 수도 있다. 질문들이 되게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일에 관한 거, 제 개인적인 거, 제가 이런저런 운동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고 시간이 없어서 막 카테고라이징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대로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좋아하고 아끼는 책과 영화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너무 부끄럽게도 티셔츠에는 북 아트 이렇게 써있는 책을 읽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집중력이 완전히 도둑 맞아가지고 누가 뺏어갔죠? 제 집중력? 쇼츠가 뺏어갔나요? 아무튼 시도는 많이 했는데 한 절반 정도 읽은 책이 하나 있고 완전히 끝낸 책이 없습니다. 책을 그렇게 제대로 읽지 못한 지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끼는 책을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영화는 한 3가지 정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번은 비잉 존 말코비치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영화화한 그런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이크 존즈랑 찰리 카우프만 각본가가 같이 작업해서 만든 영화인데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서칭 포 슈가맨이라는 영화를 좋아해요. 현실은 소설보다 더 영화 같다. 그 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동공지진이 나고 있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3번째는 그나마 최근 영화인데 어디 가서 버나뎃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케이트 블란쳇 주연의 영화인데 그때가 한창 퇴사를 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고민이 많았을 때인데 그 영화를 보고 좀 더 마음을 다잡게 됐었어요. 아끼는 영화는 그렇게 3가지 정도 있습니다. 2번째, 미류님 플리 궁금해요. 그리고 요즘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뭔지 궁금합니다. 플리는 제가 플리 영상을 만들려고 해봤는데 상업적 음악을 쓰면은 저작권 문제가 생길 텐데 많이들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일단 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곧 그 저작권 때문에 그냥 아예 비공개 처리가 돼버려요. 뭐 제 플리를 다 통째로 뭐 드릴 수도 없고 조금 난감하긴 한데 음악 어디서 뭐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 음악 취향이 구리다고 생각하진 않는 사람인데요. 밥 좀 먹을게요. 배고파가지고. 그리고 요즘 재밌는 일은 그냥 뭐 영상 만들고 하는 게 재밌어요. 영상을 전공을 했는데 그걸 만드는 매 순간순간 너무 즐겁고 좋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고 힘들 때도 있고 저도 하기 싫을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결과물이 거의 이제 완성이 가는 시점에서의 뿌듯함, 자아효능감 이런 것들이 되게 큽니다. 요새는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쇼폼 같은 데서는 제가 하고 싶어 하던 독특한 영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잘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쇼폼 하면서 책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롱폼을 올리면 여러분들하고 더 깊은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점에서 재미가 있고 영상 만들고 하는 게 재밌습니다. 네. 이건 뭐 구도나 촬영 팁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대단하게 드릴 만한 팁은 없어요. 일단은 구도가 안정적인 영상을 찍고 싶다 하시면 격자 모드를 항상 켜시고 9개의 격자가 칸이 생기잖아요. 가장 중간에 피사체를 두고 촬영을 하면 안정감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정감이 있는 대신에 재미있는 이런 느낌은 나진 않아요. 어디선가 무슨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런 영상이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한 번쯤 완전 똑같이 따라서 찍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대충 느낌이 오는데 하면서 찍어보면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고민해보시고 하시면 더 좋은 영상 찍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고요. 편집 뭘로 하냐는 질문인데요. 편집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요거는 DJI라는 회사의 마이크 미니 제품이고 라이브 할 때나 팟캐스트 스타일의 영상 찍을 때 쓰는 마이크는 슈어의 MV7 플러스입니다.
마이크는 좀 비싼 거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좋아하는 분들 계셔서 그러면 이왕이면 깨끗하게 잘 들어갈 수 있는 거 좀 투자를 했습니다. 유튜브 찍을 때 가장 현타 오는 순간은 말을 너무 못할 때가 현타가 많이 와요. 평소에 말을 그렇게 잘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면은 말 되게 잘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편집해서 다 잘라 이어 붙여서 그런 겁니다. 저 엄청 버벅거리고 말이 느린 편이고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다 편집이에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다 그렇게 찍혀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디어를 100% 신뢰하지 마세요. 그게 뭐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렇게 평일 낮 시간에 공원에 와서 여유 부릴 수 있는 프리랜서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해줄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질문 길게 써주셨는데 길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상 질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영어 마케팅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서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전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직 사이트를 보면 비즈니스 수준의 영어는 무엇인가? 현직자이신 미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영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지는 전공이죠. 예체능 계열입니다. 지금 4학년 막학기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인턴을 해보셨겠죠? 인턴십이나 한유대체 계약직 이런 거라도 좀 해보시면서 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감을 익히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국내 기업에 너무 서류 통과가 안 되고 제가 서류 통과할 수 있는 포지션들은 너무 구린 포지션들이었기 때문에 몇 번 당해보고 나서 외국계로 가겠다라고 틀어서 간 케이스거든요. 외국계는 공채라는 시스템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운전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도 계약직으로 시작했거든요. 피플앤잡이나 링크드인이나 외국계 취업 관련한 정보들이 있는 그런 몇몇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넘어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외국계 취업은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로 전자책을 낼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사실 아직 완전 접진 않았는데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열심히 쓸말들을 좀 써보고 전자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어 수준은 본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영어로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하는 미팅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음 주에 계획은 어떤지, 페인 포인트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톤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저는 외국계 다니면서 영어는 기세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낀 사람으로서 플루언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외국계에서 프리랜서로 직종 전환할 때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떤 경로로 직업을 바꾸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5년차 때부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일이 나쁜 건 아닌데 즐겁게 한다는 느낌이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이직도 해보고 마지막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번아웃이 정말 세게 왔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서 연봉도 제일 높고 워라밸 제일 좋고 매니저 제일 좋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업무의 주제가 제가 정말 잘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기계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에서 제가 교육 쪽 일을 했었는데 기계공학적 지식이 아무리 공부해도 그 고차원적인 지식이다 보니까 제가 제 업무를 못할 만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냥 제 싱에 차지 않은 거예요. 매니저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제가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제가 즐겁지 않으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닌데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서 재택근무하다가 회사 노트북 보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그래서 휴직을 한 달 정도 했어요. 너무 좋은 매니저여서가지고 당장 관두지 말고 한 달 정도 생각해봐라. 결국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 되게 무작정 퇴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막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잡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사실 엄청 한량 성질이 강해서 저는 좀 여유롭게 지내고 싶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뭐 나름의 고민들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따박따박 월급 받고 편안하게 살 걸 하는 그런 후회 같은 건 전혀 들지 않아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아직 불안정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같은 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아직 좀 불안정해서 힘들고 저도 낙담도 되고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먹고 살 만큼 돈 버는 법이요. 너무나 일잘러셔서 볼 때마다 꼭 이런 어른 되고 싶다 느껴요. 하고 싶은 게 좀 명확하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먹고 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아웃이 크게 와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근데 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회사에 안 다니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제가 다니는 세상 그랬어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잘한다고 하면은 일이 더 쏟아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나서서 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어필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로 나와서 뭘 하려니까 내가 이런 거 잘한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의뢰를 안 하는 거예요. 엄청 나대야 돼요, 프리랜서는. 좀 뻔뻔해져야 돼요. 일잘러는 사실 그 이후의 일이고, 일 자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뻔뻔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계에서 일하실 때 직무가 뭐였나? 처음에는 서비스 운영 같은 직무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IT 프로젝트 매니저로 원래 하던 업무에 얹혀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까지도 얹혀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해서 교육 쪽이 그래도 그나마 재밌어가지고 교육 쪽으로 이직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미디어나 이런 시각적 자료 같은 것들을 제작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았었습니다. 다 좋은 경험이고 많이 배웠고,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을 정말 많이 잘 써먹고 있습니다. 외국계 이직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 빼고 링크드인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요새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링크드인을 잘 꾸며 놓으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를 한번 전자책을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외국계에 한번 발 담고 나서 이직은 다 링크드인 가지고 했거든요. 그만큼 링크드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굳이 내가 힘들게 지원할 필요도 없이 오는 연락만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다. 링크드인 꼭 하세요. 꼭꼭꼭. 그 다음은 프리랜서로서 하루 일과가 궁금하다. 그리고 제 시간 관리 팁? 이런 거 물어보셨어요. 프리랜서는 사실 일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농땡이 피울 수 있는 것도 오늘 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루 단위로 본다면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오전 9시쯤부터 해야 될 업무, 의뢰를 받은 일들은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아니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야 될 것들도 어쨌거나 해야 할 일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요. 점심 먹고 쭉 한 4시, 5시까지도 쭉 그렇게 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의뢰건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일을 그냥 하루 종일 쭉 해요. 엄청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한 12시쯤 자게 되고, 기상은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합니다. 운동은 7시 이쪽 저쪽 해서 운동하러 나가는 편이에요. 하루하루를 보면 그렇고, 일주일을 본다면 월요일, 화요일이 제가 그나마 제일 한강 요일이라서 그렇게 보내고,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고정적으로 오후에 서울 스티커샵이라는 곳에서 포장 스태프로 일을 하는데요. 생각 없이 그냥 단순 반복 노동하는 그런 일 하고 싶었고, 서울 스티커샵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포장 스태프를 구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너무 하고 싶다고 막 편지를 이만큼 써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달 정도 됐어요. 보통 제가 촬영을 제 개인 영상 올릴 거를 월요일, 화요일쯤에 촬영을 하거든요. 이제 수요일, 목요일까지 편집을 해서 영상이 올라가는 주에는 보통 금요일에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롱폼은 그렇게 편집해서 올리는 스케줄이고, 중간중간에 쇼폼 같은 것들을 한 반나절이면 촬영 및 편집까지 다 끝내거든요. 짧게 빠르게 올릴 것들은 그렇게 올리고 있고, 저도 시간 관리를 엄청 잘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너무 잘 까먹어가지고 전 구글 캘린더를 쓰는데 스마트워치를 항상 차고 있으니까 여기 구글 캘린더를 연동을 시켜놔가지고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알람을 미리 잘 맞춰놔가지고 제가 잊지 않게 장치를 잘 설정을 해두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 나오면 일단 바로 캘린더에 저장을 해두고 있어요. 그 다음 여행 관련해서 유럽 여행 계획 없나요? 하셨는데 올해는 뭐 없을 것 같고, 뭐 내년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행은 약간의 사치의 항목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못 간다고 해서 제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은 올해는 없을 것 같고, 열심히 또 일해가지고 내년에는 가고 싶습니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자고 하는데, 친구가 저는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뭐 달성 못했을 때 낙담을 또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행 가고 싶죠. 너무 비싸서 그렇지. 여러 나라 여행 그리고 출장 경험 바탕으로 또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나라도 궁금합니다. 이태리에서 진짜 좀 살아보고 싶어요. 너무 좋아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고, 실제로 처음에 갔다 왔을 때 이태리 지사가 있었거든요.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거기로 어떻게 트랜스퍼를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독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베를린을 제가 엄청 좋아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사회적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외국인으로서 받는 서러움이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덜하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뮌헨도 너무 좋았어요. 뮌헨은 아마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 친구들도 거기 정착한 친구들이 있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꽤 여러 번 했습니다. 내년 9월에 티르키예를 간다는 분이 계시네요. 2주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티르키예만 쭉 돌지 그리스도 가볼지 고민입니다. 이외에도 티르키예 여행 주의점이나 음식 관광 아무거나 추천할 만한 게 있나요? 시간만 되신다면은 그리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스는 안 가봤습니다만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데 살짝 다른 맛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스야말로 지중해 문화, 음식 이런 거를 아주 찐으로 즐길 수 있는 나라일 것 같고요. 티르키예 여행 주의점 혼자서 밤에 다니시지 마시고 저는 티르키예를 너무 사랑하지만 저도 그렇게 다니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슬람 그 문화가 지배적인 나라이다 보니까 여성들을 그렇게 인간처럼 존중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드시지 않도록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하에 안전한 곳으로 여행을 하시길 바라고요. 카파도키아 가보시면 좋고 카파도키아는 사실 위에서 열기구를 타는 것보다 밑에서 뷰잉 스팟 유명한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보는 게 훨씬 예뻐요. 그래도 나는 이왕 간 김에 한번 타보겠다고 하시면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에는 가면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그 풍경을 보는 재미가 있지 그 알록달록한 열기구들의 장관 그런 걸 보기에는 아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퀴네페 꼭 드시고요. 퀴네페는 카다이프 면을 카다이프, 치즈 카다이프 이렇게 3개로 쌓아서 바삭바삭하게 구운 그런 디저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터키 디저트입니다. 그거 꼭 드시기 바래요. 다음 국내 여행지 좋아하는 곳 있나요? 순천 좋아합니다. 3호밖에 안 가봤는데 되게 조용했고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습지를 갔었을 때 되게 좋았었고요.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여행짐 쌀 때 나온 브라타 브랜드 알고 싶어요. 이거는 뭐 브랜드랄 게 없고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구매한 제품인데 링크 밑에 달아드릴게요. 영국 유학 시절 제일 아름다웠던 곳이 어디였는지 궁금하다. 저는 영국 유학 시절에 다닌 곳이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 2년 반 있었는데 아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한번 제가 좋아하는 곳 추천했다가 약간 욕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모른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곳은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영화 클로저가 그때 개봉했거든요. 줄리아 로버츠랑 클라이브 오웬이 음란찬티에서 만나서 런던 아쿠아리움 앞에 상어 수족관 앞에서 만나는데 헐리우드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제가 그 촬영지를 직접 가볼 수 있다는 게 그 어린 나이에 좀 신기해서 그곳이 기억에 남고 역시나 그 영화에 아마 나올 건데 테이트 모던 꼭대기층에 있는 카페들이 뷰가 아주 예쁩니다. 조니안 영국 유튜버 아시죠? 그분이 막 거기 꼭대기에 있는 카페에서 알바하는 브이로그 이런 거 봤는데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 뷰가 예뻐요. 그 외에 딱히 가본 곳은 없습니다. 웨일즈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자연이 아름답다. 해외 살 때 외로움 어떻게 달래시나요? 내가 잘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가 하나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내 맘대로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내가 몰두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는 아빠 친구분의 가족 댁에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성인 가족들과 같이 살았음에도 외로움을 느꼈겠죠. 당연히 저는 혼자 갔으니까. 그럴 때 막 글도 쓰고 거의 막 항상 감수성 예민할 때 글 쓰고 음악 듣고 그때마다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을 때고 뭔가 몰두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취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막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사진도 많이 찍었었어요. 지금 다 날아가고 없는데 그랬었다. 다음은 이제 제 개인적인 건데요. 러닝 말고 어떤 운동 해봤는지 또 좋아하는지 일단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물친자여가지고요. 수영, 서핑, 스쿠버 다이빙, 프리다이빙 다 해봤습니다. 다 좋아하는데 스쿠버 다이빙은 물 밑에서 한번 패닉이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스쿠버 다이빙은 안 해요. 제 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스쿠버 다이빙 하지 않고 프리다이빙은 하고 싶은데 지금은 사실 뭐 시간 여력이나 이런 것이 안 돼요. 구독자분 중에 프리다이빙 강사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한번 연락 주셨었거든요. 나중에 배우실 때 연락 달라고 해서 한번 꼭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리 수술 이후 재활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러닝 하시는 거 보면 전혀 상상 안 가는데 궁금합니다. 사실 재활이랄 거를
뭘 한 게 없고요. 생각보다 인간의 신체는 좀 튼튼하고 강하답니다. 수술이라는 고통스러운 그 단계를 거쳤지만 아주 잘 회복이 됐고요. 재활을 사실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 오른쪽 발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걸을 때 약간 한 발만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일상생활 하거나 러닝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음은 국제연애를 4번, 국제 썸을 다수 타본 사람으로서 이미 영상도 많이 만들었는데 혹시 또 궁금해 하실까봐 외국인들하고는 어떻게 친해지시나요? 외국에서 친구 사귀는 법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해당됩니다. 남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백인들이 메인스트림인 그런 국가에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외국인이 있는데 막 그들한테 먼저 가서 말을 건다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외국인의 입장으로 이방인인 곳에 가서 친구를 만들고 싶다.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셔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외국은 스몰톡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식당에 갔어. 각각 혼자 먹는데 밥을 먹고 있어요. 내 옆자리에서. 근데 나랑 다른 메뉴를 먹고 있어. 그거 맛있어? 이런 식으로라도 말을 터본다던가. 제가 그 부산에서 외국인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 했던 썰 그것도 제가 말 한 번 던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상한 플로팅 하려고 한다거나 노숙자이거나 이상한 변태이거나 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괜찮아 보이고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면은 시도 정도는 조금 용기를 가지시고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기온이 22도인데 좀 춥네요. 옷 좀 입게. 연애에 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생활 안 해도 국제 연애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언어가 안 되는데 가능한 거냐 아니면 해외 안 살아도 가능한 거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가능해요.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고 그들은 오히려 영어가 잘 되는 사람보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로 소통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영어 배우러 외국에 가서 외국인을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 외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만나는 이유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태방촌이나 이태원에 가거나 아니면 데이팅 어플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 데이팅 어플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범블이나 힌지를 추천드리고요. 틴더는 너무 저쪽으로 가버려가지고 험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고 해외 살지 않았다고 해 국제 연애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상형 궁금. 외모적 이상형은 데이빗 컨드입니다. 한국인 남친도 있으셨나요? 그럼요. 제 첫 외국인 남자친구가 31살 때 사귀었는데 그때까지 못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연애를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 한국인들을 잘 만났었습니다. 최악 연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편입하고 나서 했었던 연애인데 제 인간관계를 다 조창내버리고 저를 대인기피증을 걸리게 했었던 아주 몹쓸 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람이 나서 헤어졌는데 1년의 과정대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그 영화로 상을 탔습니다. 꽤나 알려진 영화제에서 상을 탔던 그런 향놈이 있어요.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인류애를 다 상실하고 그랬지만 사람은 또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이 정도 하면 연애에 관련된 질문 다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자잘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자동차 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자동차 리뷰 생각 없나요? 너무 있는데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면허가 없다는 점. 면허가 없는데 자동차 리뷰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협찬해 주신다면 할 의향이 기꺼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량 옷의 아이템 추천 말고도 어떤 콘텐츠를 준비 중이세요? 이 경량 옷의 페르소나는 큰 컨셉에서는 여행이라는 주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행 갈 때 무거우니까 경량 아이템들을 가져간다 해서 높게 콘텐츠를 만들어 본 건데 이제는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서 찍는 것도 해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 중이에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여행으로 더 확장을 시키고 싶고 저는 여행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고 단기로 하는 편이어서 진짜 살아보는 것 같은 여행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경량템들을 소개를 해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 고기 좋아합니다. 삼겹살 이런 거 좋아해요. 안 먹는 음식은 없는데 비선호하는 음식은 있어요. 회가 좀 그런데 회를 맛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영감은 주로 어디서 받으시나요? 제가 느끼는 거, 제가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바꿨던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경량 옷의 영상이 잘 된 이유가 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경량화로 유입한 구독자로서 제품은 보통 어떻게 서치하셔서 물건을 찾아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량아웃의 더 비기닝 영상을 보면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캠핑용이나 백패킹용 제품에 경량 제품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키워드로 찾아봐요. 캠핑용 땡땡땡, 백패킹 땡땡땡, 접이식 땡땡땡 이런 키워드로 찾아보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찾아? 하면은 제 SNS 알고리즘이 저의 관심사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런 데서 뜨는 아이템들을 봤는데 정말 좋은 게 많아서 알게 되는 브랜드가 정말 많습니다. 코토박스를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그냥 제 알고리즘에 떴어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셨는지. 생각보다 공원에 다양한 수험들이 많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경험이었고, 사실 1만 구독자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수익이 엄청 늘어났다거나 인플루언서 대접을 해준다던가 이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마일스톤이기는 하지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요만큼 이거 했다라고 안도를 하는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면서 덜 열심히 하게 돼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생각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구독자가 모여가지고 된 거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할 테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추석인데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